2025년 6월, 한국은 스스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2025년, 한국의 구구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미국의 한 예언가가 최근 한국에 남긴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놀라운 통찰로 전 세계의 미래를 이야기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어트 브레슬린입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린은 특히 2025년 한국의 정치와 국민 선택, 그리고 지도자의 출현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의 예언 속에는 단순한 정세 분석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가 향후 세계사의 흐름을 결정지을 거대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세요. 엘리어트 브레슬리는 미국 중서부 출신의 전직 목회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학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말씀이 아닌 환시를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넘어서 그는 고대 예언서, 동양의 천문과 역학까지 공부하며 통찰의 눈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예언이 아니라 통찰이라 불렀습니다. 엘리어트의 이름이 한국에 처음 알려진 것은 2023년 가을 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그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릴 것이다. 그리고 2025년 3월 그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5가지 예언을 공개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엘리어트는 말합니다. 2025년 6월 한국은 스스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영적이고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선택은 예상보다 빠르게 갑작스레 문이 열리는 것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놀라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엘리어트는 인터뷰 도중 말을 멈췄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 말은 대선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문을 열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오직 한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어트는 2025년 6월을 한국의 국운이 바뀌는 전환점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문턱을 넘느냐, 주저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떤 울림과 충격을 동반한 메시지였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조기 대선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다양한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엘리어트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의 본질은 미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정답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사람들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린, 그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예언자로서 지금의 한국이 얼마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린의 두 번째 예언은 한 사람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이력도 없습니다.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세상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자입니다. 세상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남들의 말보다 침묵 속에서 진실을 배운 사람입니다. 엘리어트는 그의 외모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를 계몽자라고 불렀습니다. 계몽자는 세상을 가르치려 드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통해 진실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이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엘리어트는 덧붙였습니다. 그 인물은 한국인입니다. 그는 역사와 민족의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오면 그는 단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반대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맹목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의 국운을 바꾸기 위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것을요. 엘리어트는 그가 언제, 어떤 경로로 등장할지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는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한국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신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가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정치가이 돼 정치에 속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지만 교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업가일 수 있지만 이윤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기업인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시민운동가를 떠올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어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모습을 드러낼 때 모두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를 뛰어넘는 인물, 이념을 넘어서는 인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 인물이 등장할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동방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징표 말입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린의 두 번째 예언은 그렇게 끝납니다. 아직 우리는 그를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어트 브레슬린의 세 번째 예언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시야를 확장합니다. 그는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인류는 전혀 다른 경제 질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계는 곧 하나의 화폐 아래에서 재편될 것입니다. 기존의 화폐 개념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통화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인류 화폐라고 불렀습니다. 이 화폐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신뢰와 정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체계입니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국가와 은행이 그 가치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화폐는 개인과 공동체가 그 신뢰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자적이지만 물리적이며 통제될 수 있으나 자유로운 구조. 그 안에서 기존 통화는 점차 사라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은 아닙니다.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혼란과 충격을 맞이할 것입니다. 과거의 시스템만을 의지하는 자는 미래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돈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거래의 기준도 바뀝니다. 노동의 가치마저 다시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흐름을 미리 읽고 준비한 자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엘리어트는 특별히 한국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기술력, 국민의 적응력,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한국이 2026년까지 이 흐름의 준비를 마친다면 그 해부터는 새로운 경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신경제 질서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부의 개념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금, 달러 같은 자산은 불안정해지고 신뢰 기반 자산이 중심이 됩니다. 앞으로의 부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받는 방식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자, 기술과 정신적 안정성을 가진 자가 진정한 부자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제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어트는 이 전환이 곧 인류의 사고 방식 자체의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사회가 바뀌고 정치가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폐 개혁이 아니라 삶의 틀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학습의 시대입니다.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공유하고, 함께 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한 자가 2030년 이후 새로운 질서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가능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